말 안 듣는다. 빗자루로 아내를 때려서 숨지게 한 남편이 2심에서 감형됐다 하는 내용의 타이틀이에요. 아내는 말을 듣는 존재인가요? 글쎄 말이에요. 남편이 시키면 말 듣는 게 아내인가요?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빗자루와 파리채 등을 이게 굴욕적이다 정말. 아내를 때려서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하고 나왔어요. 사망을 하셨다는 거잖아요. 결국 그러니까 아내분이. 빗자루하고 파리채 같은 걸로 맞아갖고 사망했다는 건데 광주고등법원 형사 재판장이 성충룡인데 네. 상해치사 그러니까 이 폭행 상해 고의로 때렸는데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렀다. 이제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그러는데 네. 상해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은 게 좀부터 아내 때려갖고 죽은 거로 징역 4년 받은 것도 너무 싸다. 이게 좀 이유가 있긴 있었잖아요. 예. 근로자유지간. 예. 4년을 받은 57세 이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1년 디스카운트 해줬어요. 3년이 됐어요. 3년입니다.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에 청각장애와 지적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했다. 그거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준 겁니다.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이렇게 주장해서 이게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1년 감형이 된 거라는 거죠. 그런 겁니다. 청각장애 상급이네요. 예, 장애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아내 같은 경우도 맞아요. 뇌병변 장애 상급이에요. 네, 그럼 맞아요. 같이 장애인인 것 같은데 네. 2020년 12월 13일 날 13일부터 14일 새벽 공안시 사이에 이 전남 무안에 있는 주택에서 네. 뇌병변 장애 3급인 아내 50세 아내를 청소도구하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했습니다. 외상성 뇌출혈. 이건 뭐 머리 다친 건데 그래서 4년을 이제 준 건데 근데 이게 또 이렇게 폭행한 이유가 자기 말 안 듣는다 아니면 그러니까. 반찬이 이게 뭐냐 뭐 이런 이유였다고 해요. 별거 아닌 이유. 그래서 4년 줬던 거를 심신미약이 인정돼서 1년 디스카운트 했다. 그래서 3년으로 됐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글쎄요. 물론 심신미약 상태는 내가 볼 때 맞는 것 같습니다. 청각장애가 있고 그러니까요. 그럼 명백히 장애가 있는 건 사실이죠. 그렇죠. 그러면 형법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 심신미약의 어느 정도는 뭐 인정이 될 있을 거예요. 수는 상실 있죠. 같으면 이제 정신질환 같은 걸 따질 거고. 미약이면. 그러니까 법에 의거해서 좀 감형을 해주는 건 맞는데 예. 근데 이제 구태여 따져보자면 피해자도 장애인이잖아요. 엄밀히 얘기하면. 맞아요. 예. 근데 뭐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범행하는 건 또 일반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추세거든요. 맞죠. 네, 그렇죠. 그러면 가해자가 심신미약의 상태라서 감형을 해준다면 피해자는 심신미약 상태의 약자이기 때문에 장애인이기 때문에 가중사유가 또 존재하는 건 똔똔 아니겠습니까? 그렇겠죠. 그러면 4년 유지해야지 왜 1년을 디스카운트 해줘요? 양쪽에 감형 요인이 다 있는데 그렇죠. 그렇게 따지면 감형과 가중 요인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1심 때는 음. 이 사람이 이제 뭐 청각장애랑 지적장애 있긴 있어도 뭐 어느 정도 진술 능력이 있으니까 진술을 했을 거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래서 그 진술로 미루어 보건데 뭐 심신미약 상태까지는 아니었던 걸로 보인다고 해서 4년을 줬던 건데 그런데 그런데 2심에서는 아니다.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 같다. 이렇게 하면서 그것도 이제 우발적으로 했다. 네, 1년이 깎아진 거죠.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고 네. 상습 폭행을 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줬대요. 그러면 상습 폭행을 뭐 늘 당해야 되나? 글쎄 말이야. 상습 폭행을 하지 않은 점. 근데 이게 참 애매해요. 근데 또 이게 좀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. 가족들이 맞아요, 합의.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한 것 같아요. 어머니랑 뭐 아버지가 되거나 혹은 어찌 됐든 간에 가족일 텐데 뭐 처벌을 원치 않는다 또 이렇게 하니까. 저는 이제 판결을 할 때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를 명기해 주는 거는 옳지 않다고 봐요. 남편한테 이를테면 충실히 가족을 부양한 점,
이건 당연히 할 일이거든요. 엄밀히 얘기하면. 맞아요. 그거를 구태여 여기다가 명기할 필요는 없어요.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거 잘못된 거죠. 상습적으로 안 한 거를 잠작해 준다. 맞아요. 이런 판결문은 안 썼으면 좋겠어요. 저는 그 생각해요. 그 반성하면 감형사유잖아요. 감형사유죠. 그게 디폴트 값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, 교수님? 반성을 당연히 다 나쁜 짓 했으니까 반성은 당연한 거고 반성을 안 하면 가중처벌하는 걸로. 그냥 그러니까 반성 따위는 지극히 당연한 네, 거고 네. 원래 기본적으로 반성은 당연한 거고 네. 그러니까 그거 따질 거 없고 안 하는 거는 가중사유. 그 뭐 이렇게 재판정에서 가끔씩 그런 인간들이 있잖아요. 막 배째라고 하고 뭐 어쩌라고 내가 뭐 그런 거는 그냥 했는데. 가중사유로 그럼 처벌. 가중을 하는 걸로. 반성은 그건 기본이고. 기본으로. 예. 그러니까 기본은 안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. 내 얘기는. 상습적으로 폭행 안 해야지. 그럼 상습적으로 폭행하면 돼요? 단순 상습 아니라도 폭행하면 안 되지. 안 되죠. 근데 여기서 그 봐주면서 한 얘기가 상습 폭행하는 점을 폭행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대요. 그러니까요. 상습을 안 했다는 거를. 그럼 뭐 이런 기본 당연히 해야 될 거를 여기다 명기해 가지고 감형의 요인을 찾는 거는 좀 맞지 않습니다. 내가 볼 때는. 아이고 참 안타까워. 그거나마나 본인은 3년 1년 깎여 갖고 나온다 손치더라도 자신의 아내가 사망했는데 그러니까요. 그거 항소해서 깎고 싶었을까요? 글쎄 말이에요. 참 기본적으로 아이고 참